안녕하세요, 풍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11월 10일 10월 10일 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저는 금요일날 일단 요정도 요정도 실현손익 41,000원 정도, 원래는 노타로 7만 얼마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노타로 이렇게 7만 3천원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 뱉어버렸어요. 카티스에서 얼마 뱉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쫄아가지고 되게 싸게 팔긴 했네. 2.53%. 이건 잘 팔았는데 54,600원. 그러면 한번 매도 타점 봐볼까요? 노타만 들고 왔었기 때문에 매도 타점이 잘 판 것도 아니네. 여기서 이만큼이나 다 올라갔네. 근데 물론 저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는. 이 정도. 와, 이게 여기가 근데 1차 VI였어요. 1차 VI 54,800원이 1차 VI였거든요. 그래서 팔았는데 여기가 11분 맞죠? 11분에 멈추고 2분 뛰고 14분, 이 1차 VI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1차 VI 걸기 전까지만 오르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때 저기 이노테크가 상한가 풀리고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때가.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이제 줄 때 챙기자라는 생각이 이게 제 평단에서 3% 정도 수익권에 걸어놓은 거고, 제 평단이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 한 52,000, 이 정도에 3% 정도에 걸어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1차 VI. 나머지 물량을 좀 더 위에 걸었었어야 됐지만, 노타는 이 정도가 한계다 싶어가지고, 여기에 걸고, 저거 했죠. 따르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노타가 이렇게 내리고, 여기까지 내렸잖아요, 시가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시가까지 내리고, 노타는 이대로 가겠네 했는데, 종목이 돈이 계속 붙으면서 강해요. 또 거래량은 또 바뀌었네, 이거. 이게 차트 진짜, 왜 이럴까, 차트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왜 지몸대로 자꾸 바뀌지? 제가 분명 이렇게 해놓고서 분봉 거래대금으로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때마다 자꾸 바뀌네. 자, 직관적이죠. 1분봉인데도 막 200억씩 붙어요. 1분봉 하나에. 그 정도로 끼가 좋은 종목이라서 시장에 관심을 다 받고, 그래서 여기서 뭐 다시 이거는 뭐 모르죠. 이렇게 다시 강하게 이렇게 전고점 치고 올릴지도 모르. 이러고 이제 돈 많이 붙는 거 보고 상한가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깨고 올라가고 막 하니까 여기에 물린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에 대금이 터진 거 보세요. 여기도 뭐 엄청 몰려 있을 거고, 여기도 또 물려 있을 거고. 여기 보세요. 대금 터지잖아요. 이런 거. 저는 지금 평단이 여기인데, 여기쯤인데 54,800원이네. 제 평단 제가 기록해놨네요.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저기 시간에서 한 요정도까지 올랐었었는데, 한 55,900원인가 여기까지 올랐었었는데, 조금 아쉬워서 여기다 걸어놨거든요. 한 3% 정도에. 근데 요거 시간에서 안 팔리긴 하더라고요. 어쨌건 노타 가지고 1.9% 56,500원까지 올라왔었네. 56,500원 시간에서 56,500원. 2.67 애매하네. 여기 시간에 기록이 있었는데 1.99니까 56,500원까지 올랐었네요. 장말에 끝까지 올랐네. 56,500원. 네, 제 평단에서 2.71% 상당히 애매해서, 저는 이제 내일 어디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노타를 보는 이유가 대금이 너무 잘 붙어. 너무. 이게 물론 여기서 더 치고 올려서 여기서 끝냈으면 훨씬 베스트였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있었고,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상한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보기엔 돈 붙는 게 심상치가 않아서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생각하게 일단은 노타를 베팅을 했고, 그 다음에 고영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좀 더 욕심을 내는 바람에 고영을 저걸 못해서 최저점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저기 저걸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원래 욕심을 안 부렸으면은 한 3, 4%에서 한번 챙기고 한 이쯤에서 챙기고 아니면 여기서 챙겼을 거예요. 시가에서 챙겼었어야 되는데 참 여기까지 올 것 같다는 이 종목이 좀 강해 보였거든요. 여기까지 올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더니 그 정도까지 못 주더라고요. 아쉬워요. 이걸 챙겼어야 했는데 충분히 수익을 많이 줬는데 야 여기서 5%를 줬는데 그걸 더 먹겠다고 욕심내 가지고 반도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들고 가다가 오히려 추매하고 그냥 날아가고 그대로. 그래서 또 사고 막판에 또 사고. 저는 여기서 전저점에서 돌려줄 줄 알고 딱 샀는데 더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영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물량이 많이 실리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보겠다. 이때는 안 판 이유가 물량이 별로 없었어요. 이때가 물량이 별로 없었어 가지고 100몇만 원밖에 안 돼서 조금 더 그 좀 큰 욕심을 내다가 고영이 좀 물려 있는데 고영 가지고 3, 4%만 수익 내도 이게 그래도 거의 1당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고영도 한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버텨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런 지점까지는 와주지 않을까? 거의 8%뭐 정도? 그래서 한 이쯤부터 정리할 것 같아요. 고영은 물론 이거보다 훨씬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며칠 더 끌고 갈 생각이라 고용 가지고는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이라 일단 이게 수상하거든요. 이게 거래대금이 갑자기 1.2조가 붙었다는 게 좀 정말 말이 안 돼요. 차트 자리는 좋지도 않고 그렇긴 한데 종목기는 좋고 하니까 종목 잘 갈 땐 잘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붙었고 그리고 뭐 의료 로봇이면은 지금 FDA 또 인허가 이런 획득 FDA 획득이면은 바이오에서는 S급 재료죠. 그리고 의료 로봇이고 심지어 그러니까 로봇 플러스 바이오도 다 엮여 있으니까 좀 좋아 보여서 대금 많이 붙어서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볼게요. 사이닉 솔루션은 얘는 끼가 좋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끼가 좋고 피지컬 AI 필수 핵심 반도체 이것도 뭐 반도체에도 엮여 있고 피지컬 AI니까 나중에 뭐 센서 반도체 뭐 로봇에서도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대금도 꽤 터졌거든요. 차트 자리가 살짝 아쉽긴 한데 이런 산도 매물대 산도 있고 대금 터진 근데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 강한 종목 형태를 만드는 걸 보고 진입을 하는 게 좋죠. 이런 건 늘 말씀드렸듯이 5% 10% 단위로 끊어서 10%에서 조금 내리고 시작하면은 사고 5%는 그냥 시작하면서 바로 지르고 그리고 아침에 이런 거 나중에 단타 팁으로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오전에 한 10분 안에 이 상한가에 5분의 1 정도까지는 붙어야 돼요. 이 상한가에 5분의 1 한 이 정도? 한 10분, 15분 안에 이 정도 300억, 400억이 붙어야 오늘 뭔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9시 한 50분? 9시, 10시가 안 되기 전에 한 절반은 붙어야 돼요. 거래대금이. 그래야 강한 종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일단 생기고 된 돈이 붙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 봐야 되겠죠. 대금 터졌는데 차트가 이렇게 내리꽂으면 돈 터지면서 이렇게 내리꽂으면은 이러면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대금 많이 터져도. 자, 노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노타는 워낙에 많이 터지고 고점에서 터졌으니까 이런 게 터져도 해볼만 했던 거고 저런 게 바닥 자리에서 지금 또 사이닉 솔루션은 약간 설거지 자리 느낌도 살짝 있잖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땐 설거지 자리는 아닌데 이런 자리에서 설거지 안 나오거든요.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다. 자, 포인트 모바일은 일단은 거래대금이 개쓰레기라서 보면 안 돼요. 일단 보면 안 되고 재료도 3분기 실적 호조 이런 거 상한가 이거 재료도 약간 D급 재료라서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 종목은 끼가 좋아요. 이 종목은 한번 갔을 때 옛날에 이렇게 갔을 때 거래대금이 이때 5천억 붙은 거 잘 붙은 거예요. 이때 코로나 때 한참 때긴 해서 5천억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잘 붙는 거예요. 막 5천억씩 막 붙잖아요. 그럼 세력 대단하고 이게 T상을 갔는데 이 마이너스 저가가 0.95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30% 가까이 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노테크 같은 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끼가 좋아서 한번 볼 것도 같은데 그래서 뭐 D상다라든지 이런 거 대응해도 되긴 해요. 강한 종목으로 워낙 끼가 좋아서 할 땐 또 하는 놈이라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리도 안 좋고 대금도 하나도 안 터졌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자, 이노테크는 뭐 보시다시피 분봉도 화려합니다. 분봉부터가 뭐 거의 뭐 막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재놨는데 시작하자마자 1분봉이 상한가 따상 400%짜리 300%짜리 붙여놓고 1분봉 만에 1분봉 만에 이렇게 하면은 안 사져요. 이거 사지지도 않아요. 이 개같은 놈들이 점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VI 걸리고 깨자마자 마이너스 12, 거의 15, 마이너스 16%를 밀어요. 그리고 하락 VI 걸고 하락 VI가 없었다 참. 하락 VI가 없어요. 왜냐면 신규 상승주라서 그런지 하락 VI가 없더라고요. 7분에서 8분 바로 넘어가잖아요. 이 정도로 떨어졌는데 하락 VI가 안 걸리더라고요. 2분에서 3분 안 걸리죠. 그러더니 이렇게 다시 상한가 바로 끌어올리고 10분도 안 돼서 끌어올리고 이렇게 막 흔들다가 그대로 상한가 붙였어요. 그리고 노타로 가지고 놀았죠. 근데 이 정도밖에 안, 1시간도 안 된 시점이거든요. 9시 40분이잖아요. 근데도 9시 50분에 상한가를 닫았는데 거래 대금이 3,500, 3,200, 3,200, 3,50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볼만 한 거죠. 이것도 노타하고 같이 똑같이 해볼만 한 겁니다. 노타는 강한 정보 형태는 아니지만 대금이 더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얘도 시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이노테크가 먼저 이렇게 묶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항상 테마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노테크가 어제 일단 대장주였어요. 그리고 노타가 2등주였고 삼익제약이 3등주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묶이는 신규 상장주 테마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일단은 이노테크를 봐야 되죠. 근데 이노테크가 내일 아침에 웬만하면은 VI를 걸고 시작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여기 VI가 상승 10% 여기 정적 요거 걸어놔 보세요. 요거 필드 편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관심 종목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여기 필드가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 이렇게 하면은 필드 편집 누르면 이제 여기에 그 필드 설정 이렇게 필드 추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VI가 나와요. 여기 제가 추가해서 여기 정적 VI 상승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요거 정적 VI 상승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정적 VI 하락가. 요거는 얼마까지 내리면 하락하면은 VI 가격이다. 요렇게 요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설정 안 했다가 이거 도움이 많이 되길래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예상가가 나와요. 아침에 예상가하고 VI가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딱 예상가가 VI보다 높으면 일단 2분 동안 거래가 안 돼요. 2분 동안 VI 걸린 거라서. 그러면 노타가 그 안에서 갭이 만약에 내일 안 뜨잖아요. 별로. 그럼 그 안에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VI가 걸렸으니까 상한가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VI가 걸린 게 상승 VI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2분 동안. 그러다 보니까 2등주가 그 사이에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갭이 안 떴다 싶으면 이럴 때 하면은 괜찮죠. 갭 안 떠면 한 여기서부터 뭐 3% 5%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괜찮겠죠. 근데 노타도 이 윗꼬리를 잡아먹고 할 확률은 높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노테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노타가 대장주를 뺐을 수도 있어. 심지어 얘는 대금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노타에 비해서 이노테크가 되게 시총이 절반밖에 안 돼요. 300%가 떴는데도 절반밖에 안 돼요. 5천억. 노타는 1조 1000억. 지금 시장에서는 세력들이 2천억부터 한 2천억 정도부터 1조, 2조 이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나 봐요. 돈이 많나 봐요. 그 정도까지는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노타가 또 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건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관점은 어렵고 자, 내일의 1픽을 미리 말씀드리면 당연히 K3I죠. 근데 문제는 내일의 1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제 종가 자리였어요. 종가였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3.1 여기서 시간 외거든요. 이거 시간의 설정이거든요. 시간외가 3.31%까지 올랐어요. 이런 거는 이미 3% 이상 갔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갭이 만약에 안 뜬다. 갭이 뭐 1%도 안 되게 안 뜬다. 왜냐면 미국 지수가 어쨌든 미국 지수가 그 갭을 하락해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거의 2%인가 넘게까지 빠졌다가 그 시초가를 이상 끌어올리면서 양봉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양봉인데 왜 이렇게 뜨지? 이거 봉 차트로 보면은 양봉으로 뜨던데. 잠깐 제 저걸로 볼게요. 아예 S&P 쪽은 아예 양전을 했고 양봉 맞네요. 아래 꼬리 달고 빨간색 양봉으로 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그 뭐냐, 상승으로 말았으니까. 그러면 선물도 약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선물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선물이 끝까지 이렇게 말아 올렸었거든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 아래 꼬리 이거죠. 그럼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선물 뭐야 이거.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끝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장시작이고 양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상승세 추세로 갈 수도 있어요. 월요일은 상승세 추세가 아니라 상승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약간 갭을 상승할 확률들이 높아요. 그런 가능성으로 제가 그래서 엊그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지수가 별로 안 좋고 하면은 종가 베팅으로 대응하시라. 왜냐면 지수가 2, 3일 연속으로 꼬라박으면 금요일은 막 2, 3일 연속 막 이렇게 꼬라박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은 종가 베팅이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거 사람들이 은근히 잘 모르고 금요일은 위험하다, 금요일은 위험하다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신데 금요일이 떨어지고 시작하면은 월요일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이런 거 이거 금요일 그쵸? 이거예요 이거. 이게 떨어지고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 올라와서 갭을 상승했잖아요. 시가가 0.8%잖아요. 0.8%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가 베팅 하는 게 유리해요. 이렇게 금요일날 떨어지고 시작하면. 근데 오르고 끝나면 애매한 거죠. 이런 날은 뭐 몰라도 물론 추세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시작하면 종가 베팅이 유리하다. 이것도 참고 사항 하나 놔두시고. 자, 어쨌든 1픽 케이스레아이가 필픽입니다. 대금도 살짝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강한 종목으로 1200 정도 붙었으면 괜찮고, 차트 자리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가는 작은 박스권을 지금 트라이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 박스권 요 윗꼬리를 돌파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 여기 산이 조금 있어요. 근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거든요. 정확하게. 여기는 이제 흘러내렸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대금도 돈도 안 붙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여기까지 트라이 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8,900원.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당장에는 어쨌든 강한 종목이니까 그냥 강한 종목대로 대응을 하자. 그래서 기대값은 3%부터 해서 문제인데 3%이면 시간에서 채웠죠. 그리고 여기까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강하니까 내가 여기서 따라잡을래 해가지고 하면은 재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종가로 항상 하시라고. 종가로 대응하시면 좋아요. 대부분 종가에서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산다기보다 여기서 약간 10분 15분에서 간보고 막 음봉이 막 뜨잖아요. 이렇게 한 10분 15분 사이에서 음봉이 떠.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사요. 그러다가 올라가다 보면은 또 음봉이 뜰 때가 있어요. 음봉이. 그럼 그 자리에 사고, 음봉 뜨면 사고, 그러게 좋아요. 그럼 내 평당 이 정도 맞춰지면, 이상하게 이런 종목들은 이 시가가 깨지지가 않았잖아요. 아, 이 분봉 디테일은 이 시가가 아직 안 깨졌잖아요. 여기가 시가구나. 여기가 시가네. 자, 그러면 음봉을 뜰 수도 있겠다. 마지막에 올려서 그렇지. 아니네. 여기서 이게 여기서 계속 음봉을 뜰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뭐 분봉 요거는 저도 아직까지 100% 대응 방법은 못 정해가지고, 그랬으면 이미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자리 샀다고 치면은 벌써 5% 정도 수익권이잖아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근데 제가 좀 봐야 되겠죠. 그거 분봉 디테일은 좀 더 가다 두면 볼게요. 그래서 저는 노타도 이런 자리에서 치고, 분명히 얘가 짱돌 패턴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짱돌 패턴.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더 내리더라고. 더 내려서 조금 아찔했는데, 뭐 어쨌든 거기서 돈이 더 있었으면 깨진 자리에서 이렇게 더 샀겠죠. 그러면 한 평당 이 정도 됐을 텐데, 돈이 없었으니까 제가 한 방에 승부 봤는데 안 됐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고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 종목치고도 그렇고 시장도 1조 가까이 이날 들어온 돈이 너무 수상하기 때문에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전고점 자리가 일단 직전 고점은 여기고
이 전고점이 그 전에 박스권 고점 저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일단은 트라이 하고 있으니까 지지하는 느낌으로 봐도 되고, 뭐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깨지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티라이텍은 일단 종목기는 좋고 5일선 첫 자리가 왔어요. 일단 왔기 때문에 하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일단은 5일선 여기 보시면 밑에 가격 이동 평균 5라고 돼 있죠. 그럼 3% 정도 수익권이 있거든요. 그럼 내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티라이텍이 시간에서, 얘는 시간에서 반응이 없었네요. 시간에서 반응이 없었네. 그럼 얘도 좋게 보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샀다 치면 대략 저기까지 한 요 정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강한 종목이 첫 자리니까, 5일선 첫 자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자리긴 한데, 여기를 저점을 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음봉이 이렇게 확 떴으면 훨씬 좋게 봤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가지고 일단 보고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다른 종목이 더 좋으니까, 노타라든지 K3i 이런 거, YTN 이런 게 더 좋잖아요. 진짜 일단 당장 오늘에는, 오늘의 이 두 개가 더 좋으니까 얘네를 했어야 되는데, 종가에 만약 못 샀다, 종가에 못 샀다는 분들이 얘네 갭이 뜨면 이런 애를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티라이오텍 같은 애들이 갭을 하락할 확률도 있으니까 그걸 노려서 시가에 갭 하락해서 매수하고 적당히 챙기는 정도. 그리고 이런 놈들은 나중에 보면 여기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근데 지금 시장이 아래까리 하니까 또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그렇게 엄청 높지가 않으니까, 그 확률이 높은 딱 5일선 자리까지만 딱 챙기는 거죠. 일단은 딱 이렇게 됐을 때 5일선 자리까지만 딱 이렇게 챙기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챙기는 거죠. 자, 지투지바이오는 제가 어제 그제 영상에,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영상에 계속 다루면서, 이 무증 권리락 이 2배 이후에 보통 2, 3일 정도인가부터 반등이 어떻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해보니까 그랬다. 그래서 그럴 때부터 이제 사서 가면은 이게 이게 안 올라가고 내려왔으면 사서 가면 좋다, 예언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다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반응을 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보통 이렇게 끼 좋은 놈들은 그런 거 나오면 여기 윗꼬리 깨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는 상한가까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 반응이. 그래서 일단은 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노타로 옮겨갔는데, 결국엔. 그래서 뭐 일단 지켜봐도 되겠죠. 지투지바는 계속 지켜봐도 되고, 일동디스도 쟤랑 똑같아요. 저기 LA 티라이오텍하고 같은 관점이긴 한데, 요런 자리에서 계속 한다고 막 덤비다가 떨어지면은 또 대응 안 될 수 있어서 그냥 참고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3액은 같이 묶어서 보고, 할라캐스트는 저기 뭐야, 그 단타 꿈나무님이 여기에 물려 계시다 그래서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 1800원. 이게 어쨌든 이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이 도지봉이라고 있어요. 도지가 십자봉인데, 요런 십자봉이거든요. 십자형 단봉이라고 그래요. 이걸 도지라 그래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 도지가 나오면 조금 저걸로 외워야 되는데, 저기 차트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추세 전환의 봉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모닝스타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샛별에 떠오르는 그 별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닝스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반대로 나오면 이브닝 스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고점 신호다라는 그 또 의미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저점 신호의 중에 하나긴 해요. 그 중에 하나라서 이게 버티는 게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럼 하락이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봉이 이렇게 나오면 이때 추세 전환이라고 보고 돌파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으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런 강한 종목들은 어쨌든 이런 21선 차짜리에서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드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아래 꼬리가 깨지잖아요. 종가상으로 깨지잖아요. 만약에 얘가 뭔가 이렇게 시세를 줬죠, 그대로 꼬라당 해요. 그럼 최소한 절반은 덜으세요. 최소한 절반 덜어. 왜냐면 여기서 어느 관점에서 만약 이걸 전부 다 손절하면 제일 좋고, 근데 이게 페이크다, 종가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 말고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종가에서 이렇게 밀렸어. 그럼 뭔가 이게 좋지 않구나, 추세를 전환을 못 시켰구나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의미 있는 뭐 이런 지점에서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뭐 4, 5, 6도 올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차트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런 자리까지 스트레이트로 와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 이게 4, 5, 6 자리잖아요. 40자리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40짜리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심태 이런 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게 이게 갑자기 그거 막 그 실적 발표 나면서 막 이런 거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여기 요거 요 두 개거든요. 요거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좀 나와요. 하락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도 있고, 그리고 그 영업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뭐 영업이익이 막 2000 뭐야 얼마야 123억 2300%라고 막 23배 올랐다 막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랬거든요. 근데 얘가 그 영업이익 그렇게 수치만 보면은 영업이익률만 보면 2300배 대단하잖아요. 근데 얘가 2조예요. 2조인데 그 분기 영업이익이 123억. 그러니까 100분의 1도 못 번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밸류가 높다라는 판단에 이게 시간에서 갑자기 막 그 저거 실적 발표 나고 보세요. 떡락. 이러면 단기적으로 추세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 이런 건 일단. 이전까지는 다들 이 반도체 그 장비주 그 중형주 중에서는 제일 대장이다 하면서 심택을 사람들이 많이 그 이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다 좋게 봤단 말이에요. 이 심택을.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매물 폭탄 맞은 거죠. 근데 또 수급을 보면 이상해요. 수급은 또 그닥 좋지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외국인은 샀고 뭐 연기금도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 근데 저희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파악을 못하겠는데 장대 음봉 저희가 이런 거 뜨면은 항상 좋다 얘기하거든요. 항상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항상 좋다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의 경우가 있죠. 대금 터지는 경우. 대금이 거의 역대급으로 터졌잖아요. 이 장대 음봉에서. 그럼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죠. 그럼 LIG 넥스원도 있잖아요. 얘도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대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거의 4,600억이나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했어요. 그럼 얘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적 똑같네. 그러니까 수급주들은 이 실적에 엮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읽어봐야 돼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잘 읽어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음봉이 뜰 때 되게 좋게 얘기해요. 항상 되게 좋게 얘기해요. 이거 첫 자리고 200일선 첫 자리다. 이런 대장주가 이렇게 왔으면 좋은 거다라고 항상 차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그 수급주들은 차트보다는 약간 저런 지표에 많이 그 매크로 지표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걸 되게 좋게 보는데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실적 어쩌고저쩌고 나와도 그 실적을 소화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내라인 넥선 같은 경우에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10% 정도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자리가 돌려준다고 봐요. 여기서 200일선 자리까지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지금 이 지점하고 똑같다고 봐요. 이 지점 121선 첫 자리에서 이렇게 돌렸잖아요. 여기서 분할 매수로 7%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게 JJ 리더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여기서 사고 7%에서 사고 그 반등을 노린다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분할로 여기 한 10%짜리짜리 오면 거기서 사서 이 반등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런 거 오랜만에 나와서 한번 지켜보려고요. 보통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첫 자리에서 반등 세게 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 번 200일선을 여러 번 트라이 했잖아요. 이 종목이 상승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근데 깨진 게 또 거래대금 터지면서 깨졌잖아요. 고점에서.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죽진 않는다. 적어도 이런 턴을 시킨다. 여기 이런 느낌으로 턴 한번 시키고 맞고 죽을지언정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턴이 나와요. 이게 한 10% 정도 여기서부터 10% 정도에서 나왔죠. 턴이. 그럼 여기서 여기 기대값이 보통 15%네요. 15%. 한 15% 정도. 그래서 이런 넥선 같은 거는 넥선이나 심택은 아직 자리가 워낙 높으니까 그렇다 치고 넥선 첫 자리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넥선을 이런 거를 제가 배웠던 차트 관점에서 지켜보려고요. 당장이 좋진 않은데 분명히 차트 관점에서 돌려주는 위치가 나올 건데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원래 수급주 이렇게 공부 안 하는데 요즘에 무기가 좀 많이 늘어야 돼서 수급주도 이렇게 다시 쳐다보고는 있어요. 뭐 현대무백스 이런 것들은 뭐 로봇주는 똑같아요.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로봇주 중에서 다 좋아, 다 좋은데 이런 놈이 자리를 줬잖아요. 자리 줬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런 놈 하는 거야. 제일 좋은 놈. 로봇주 중에서 원탑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로보티즈죠. 로보티즈.
그리고 이제 저기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거죠. 얘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반등폭도 잘 나오는 종목이고 되게 대형주인데, 주도주인데도 반등이 잘 나와요. 막 올라가면 막 이게 10%씩 막 올라가잖아요. 얘는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제가 얘는 삼성, SK, 그 다음 무조건 두산이에요. 아니면 하나오션. 얘네들이 대금이 제일 잘 붙어요. 대금이 미친듯이 붙어. 미친듯이 대금이 막 맨날 막 4조 막 2조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1.3조. 그 노타가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거래대금이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3하두 다음이 노타였어요. 1.2조. 그 다음에 하나오션. 네이버 카카오는 뭐 좋은 게 있었으니까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또 지금 좋은 내용이 있어갖고 지금 조선주가 안 끝났다니까요. 안 끝났어요. 하나오션이 원자력 얘기도 있고, 캐나다 60조 그게 독일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최종 선정이 이건 뭐 찌라시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근데 그 캐나다가 60조를 우리한테 결정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요. 한 7대3, 8대2 뭐 이 정도. 이번에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 거 그 조선소랑 다 보고 가서 그 우리 쪽으로 좀 마음이 많이 기울은 느낌의 그 내용들이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확한 건 아니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그것도 미국 원자력 핵잠수함 우리나라 승인해줬잖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그거 다시 돌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들기로 했으니까 만들 거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미국에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미국에서 만들 캐파가 없어갖고 우리나라에서 결국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어갖고, 그런 문제도 있고, 마스가 아직 안 끝났고. 그래서 조선주는 26년 때 계속 똑같이 봐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하나오션을 봐도 좋죠. 하나오션도 얘도 끼가 워낙 좋아가지고 막 보시면 고점 13%까지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오션을 봐도 좋은데, 뭐 크게 움직이는 거는 오늘은 반응을 못 줬지만,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 또 지수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더 내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욕을 하겠죠 사람들은. 너 씨 막 어쩌고저쩌고.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었네. 이거는 조금 악재인데? 이건 자세히 봐야 되겠네. 이거 언제 뜬 거야? 이게 있었네. 이런 거는 확실히 문제죠. 이건 확실히 악재죠. 이런 거는 중대재해 발생. 가뜩이나 이번 저기서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거의 전쟁급 적이니까, 사고니까. 이런 거는 위험합니다. 이런 악재는 잘 읽어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잘. 심지어 사망도 했어, 사망. 이러면 지금 사망 사고 나면은 정부에서 엄청 지금 저거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큰 사고라고 봐도 되니까, 이건 악재라고 볼 수 있어서 HG중공업 이제 주도주에서 탈락을 시켜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안 떴었는데 5시 이때 떴네요. 이때부터 떴네. 내용이. 여기는 10시에도 떴었네. 여기도 떴었네. 여기도. 이게 사고가 이날 난 건가 보네요. 7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났나 보네. 그러니까 저렇게. 근데 양봉으로 말았단 말이야. 요거는 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재료의 크기가 악재의 크기가 작아 보이지가 않는데, 약간 추후에 이런 문제로 계속 좀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일단 양봉을 말았는데, 근데 개파락하고 갭을 하락을 9.5%면 거의 이 종목에 한해서 엄청 크게 하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양봉으로 뛰었다는 게 살짝 좀 이거 어렵네. 저도 재료 판단을 잘 못해서 그래서 차트가 생각보다 많이 무너졌길래 왜 그랬나 봤더니 이런 뉴스가 있었네. 이게 새벽에 뉴스. 언제 언제 이거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거 아마 새벽에 하여튼 장 열리기 전에 났나 보네요. 야간 작업 중에 났었네. 아닌가? 아무튼 이거 뉴스 중요한 거라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어차피 증거금 100%라서 안 하는 건데,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차트적인 관점에서, 재료적인 관점에서 악재가 큰 게 떴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지. 물론 한 명 사고 났다고 해서
저기 사망사고 났다 그래서 뭐 그 지장이 있겠냐마는 지금 이번에 정부가 산업재해에 엄청 예민해서 정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만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산 중단 이런 거 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생산 중단 뜨면 어쨌든 그 영업을 못 한다는 거니까 그 영업 자체를 못 하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이 있고 매출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100조, 100억, 100억, 10억 단위네. 10억 아니네. 여기가 와 뭐야? 매출액이 그러면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조 단위 매출액 대비 50%? 야, 이러면 이제 큰 거죠, 이게. 이게 큰 거지, 이게. 되게. 1조 8천억을 1조 8천억이 그 뭐냐, 저게 최근 매출인데 54%, 그러니까 절반이 까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안 조치 실시 작업 재개, 종사 차질 이런 거 잘 읽어봐야 되겠죠? 이거 잘못 봤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 이게 여기까지가 억이고 10억, 100억, 1000억, 1조 단위의 손실이 매출액이 줄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산 중단 내역이니까 이게 뭐 순손실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HJ중공업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냥 어쨌든 삼형 엠텍이죠. 저는 삼형 엠텍인데 얘가 관련이 있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차트는 HJ중공업이 더 좋긴 한데 쟤는 양봉으로 뛰었으니까. 근데 뉴스가 왜 저런 게 있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간에서 이렇게 올랐고, 얘가 그러니까 얘에다가 그 뉴스가 많이 붙었었거든요. 삼형엠텍의 저기 뭐냐 잠수함 등등 막 이런 게 많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전 돌릴 거라고 봤는데 일단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로봇들도 많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조선주 눈치 보고 하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런 강한 종목들이 시장에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보고, 심지어 하이닉스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보시면 좋아요.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네. 여기 저점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 하이닉스가 이렇게 절고 있을 때 딴 거 해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외국인이 이제 더 팔지 안 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하이닉스는 그냥 어느 정도 한 몇 달은 절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이에 삼전이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갖고 이게 파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거 매크로지표 공부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매도세가 조금씩 줄었어요. 이제 SK 하이닉스는 거의 다 팔았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기금이 또 팔기 시작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HJ중공업에 살짝 충격받아갖고 조금 거시기 하네. 자, 재료 이거 링크솔루션도 추세가 좋습니다. 요거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여기 상장 시초가를 뚫고 그 자리를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21선 자리에 왔을 때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에이스테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추세가 좀 좋아가지고 이 통신주도 계속 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 통신주에서 여기 수급주인 얘가 괜찮아요. 또 LHH 얘가 또 이렇게 추세가 굉장히 좋으면서 고점에서 지금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신주들도 돈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얘를 보고 하고 있어요. 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왕이면 항상 에스테크가 통신주에서 반응이 제일 좋죠. 당연히 잡주니까 내릴 때 팍팍팍 내리죠. 근데 어느 지점부터는 또 사면은 또 귀신같이 올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첫 자리, 요건 첫 자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걸친 자리는 첫 자리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닌가? 4%나 올려줬으니까. 근데 여기에 11선 자리를 지금 걸쳤는데 깨졌는지 걸쳤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장대 음봉이고 대금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부터는 접근을 해봐도 된다. 워낙에 강한 종목이고 2연상 갔잖아요. 2연상 가고 강한 종목이고 이 종목 치고는 이제 대금이 붙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바닥이고 늘 제가 3대 용어 있잖아요. 강한 종목에서 해라. 물려도 된다. 물려도 되는 자리다. 그런 제 명언 있잖아요. 뭐 갭은 반드시 메워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느낌으로 에스테크는 또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요런 자리 줬으면은 땡큐다 하면서, 그래서 항상 요런 자리에서
그 바로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챙기고 일단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액 물량 들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대응하시면 되잖아요. 판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런 애들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돌려 나간다니까요. 얘가 또 생각보다 여기가 엄청 깊어가지고 충격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가 40 라인이에요. 40 라인. 제가 말씀드렸지, 40 라인. 재밌는 게, 그러면 여기서 기대값이 보통 15%니까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보죠. 아직 못 채웠잖아요. 그럼 채울만도 해요. 한 채우면 35,500원, 3만 원, 3,500원 사이네요. 3,500원, 3,500원이 기대값이네요. 그래서 그 정도 채울 가능성이 높아요. 3,500원까지 IT캔. 이건 또 결과를 지켜보자고. 저도 스윙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거 한다니까요. 스윙을 할 수 있으면. 456은 제가 통계를 냈던 그 자료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서, 강한 종목과 456. 그것도 강한 종목의 456은 정말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보면 좋고, 코데즈 컴바인처럼 이렇게 돌리는 종목들 보면 좋은데, 아직 얘는 뭐 제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야, 바이오들 좀 강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좀 보시면 좋죠. 뭐 D&D 파마텍, 그 뭐야, 프로티나 있냐? 프로티나 뭐 그런 애들. 제가 얘기할 거 프로티나 이런 애들 그냥 추세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날을 또 보면은, 다날 아직 시세를 못 줬는데, 다날이 또 120일 천짜리라. 자, 여기서 깨고 시세를 별로 못 줬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 여기서 샀다 치면, 여기서 처음으로 다 왔으니까 여기서 샀다 치면 여기서부터 7% 단위로, 이거 JJ 리더 선생님 매매법입니다. 여기서 7% 단위로 분할 매수하면 돼요. 7% 한번, 여기서 또 7% 한번, 이렇게. 그리고 챙기는 건 여기 저항선까지, 뭐 이런 느낌으로 3번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2번이었나 3번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요 기대값은 요 첫 자리, 요런 자리. 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턴 바로 시켜주면, 여기서 기대값이 여기서 7% 정도 턴 바로 시켜주면, 내가 매수한 지점부터 7%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국 PIM, 신데카벨 이런 건 끼는 좋은데 보지 마시고. 자, 그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래서 관심을 두는 건 막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심택 워낙 강했던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계속 돌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보면 되고, 워낙 강했던 종목들 자리 준 거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덥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픽은 어쨌든 K3i, 근데 갭이 상승했으니까 하면 안 되고, YTN도 갭이 상승하면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외에는 뭐 티라유텍을 해볼만 하면 할 수 있는 자리, 티라유텍 물려도 되는 자리, 에이스테크 물려도 되는 자리. 막상 내가 했는데 5% 정도, 3% 4% 5% 챙기려고 했는데 그 뭐야, 시세 안 좋아갖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물려고 들고 가시면 돼요. 몰빵만 하지 마세요. 저처럼 에이스테크 물려도 되는 자리. 기대값은 얘는 기대값이 또 높죠. 여기서부터 기대값이 5일선 꺾이는 이 자리니까 10% 정도, 10% 정도. 이 5일선이 이렇게 꺾여서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윗꼬리를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살짝. 그러면 여기서 대략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얘도 갭이 이렇게 뜨고는 사지 마세요. 갭이 한 1% 이상 뜨면 하면 안 돼요. 1% 이상. 1% 이상 뜨면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왜냐면 요 아래 꼬리에서 이미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보시면은 요 아래 꼬리만 해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이미 여기가 8%에 8% 수익권인데, 이렇게 갭 뜨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갭 뜨는 자리에서 갖다 팔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저게 안 되니까. 근데 대금 안 터지고 이렇게 내려온 종목은 막상 내가 이런 자리에서 갭 뜨고 실수로 물렸다, 그냥 물렸다 해도 그냥 가지고 가셔도 어느 그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응할 수 있다는 거는 최소한 약손절 정도나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짧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말이 길어지? 자, 아무튼 영상 이거 오늘 길어진 거는 이 세 개 때문에 그래. 심텍, LG, 넥스원, 이건 미리 공부해서 미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도 보고 공부한 거라. 그리고 저기 아까 그거 HG 중공업까지. 그리고 이 현대 오토메이션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오토메이션도 자리는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오토메이션도 좋은 자리예요. 현대 오토메이션도 저도 돌려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증거금 매력적인 20%, 증거금이 저한테 매력적인 20% 종목. 그러니까 물량 빠방하게 태울 수 있는 거.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